네, 안녕하세요. 책 읽기 딱 좋은 밤, 줄여서 책밤. 네, 첫 오늘 컨텐츠 촬영인데, 저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DJ, 여러분들이 약간 심야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 DJ 준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컨텐츠여서 좀 간략하게 저희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책밤, 그쵸. 책이랑 밤, 이 두 가지가 이제 메인 키워드인데, 저희가 책을 회차당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약간 독서 모임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밤에 듣는 컨텐츠다 보니까 밤에 들으시면 되게 좋아요. 일단 제 목소리가 좀 차분하죠. 밤에 자기 직전이라던가 혹은 자다가 좀 깨서 이게 뭐 잠이 안 오는 날 이런 날 조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런 컨셉,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뭐 알람 설정하셔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집을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 책이죠. 책인데 저희는 시집을 선정을 했고 그 류시아 시인님이 10년 만에 낸 개인 시집이죠.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류시아 선생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팬이어서 예전부터 선생님이 낸 뭐 책이라던가 에세이, 시집, 역근 시집 뭐 다 챙겨봤는데 진짜 개인 시집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냈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어떤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이제 또 작품들이 있을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에 이제 구매를 해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출판사인 수호서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낭독을 하고 얘기를 해도 좋다라고 이제 다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마음껏 좀 편하게 다 읽어볼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집답게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이즈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띠지도 저는 이 한지 느낌이 되게 좋은데 그 안에 시를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시는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어떤 시를 좀 여러분들과 읽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제작을 하는 제작진과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가지고 좀 선정하는 게 쉽진 않다. 그치만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와닿았던 시가 뭐였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몇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을 조금 읽어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다 너무 좋았어요. 다 너무 좋아서 사실 이번 한 회차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나중에 좀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 책 관련해서 좀 더 얘기 많이 나눠보고 싶다면은 그때 한번 또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2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어떤 손이라는 시를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낭독을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긴장되네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어떤 손이 나를 허공에 던져 아득히 추락하다가 마침내 날개가 돋아 다시 날아오르면서 어떤 손이 나를 허공에 던졌는지는 잊어버렸네. 어떤 손이 나를 어둠 속에 밀어넣어 끝없이 벽에 부딪히다가 마침내 출구를 찾아 다시 빛 속에 서면서 어떤 손이 나를 어둠 속에 가뒀는지는 잊어버렸네. 네. 충분히 좀 음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지금 순간 되게 읽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손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절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뭐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항상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정말 처절하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또 갑자기 나를 구원해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정말 삶의 기쁨을 또 줬다가 그랬다가 또 무너뜨리고 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하는 그쵸 삶의 어떤 패턴이자 어떤 굴레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책 가지고 이 시를 가지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 어떤 손이 어떻게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건데 그럼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손이 다가오기 전에 불안이나 걱정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은 아, 내가 직업적인 커리어가 갑자기 꼬여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종류가 있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불안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왜냐면은 저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안하고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저희 제작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선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발생할 어떤 일 혹은 발생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 그 순간을 잊고 다시 나중에 좀 내가 안정을 찾았을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작은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러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 좋아하고요. 그렇게 반복적인 어떤 운동, 단순한 행동들을 좀 했을 때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산책도 좋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불안이나 걱정이 조금 많이 지워졌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잠을 잘 자면 됩니다. 여러분, 푹 자고 나면은 약간 불안이 많이 작아져 있죠. 그래서 저의 책밤 이렇게 들으시다가 푹 주무시라고 예, 그렇게 만드는 컨텐츠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너무 만족스럽다. 바로 예,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손을 가지고 얘기를 조금 나눠봤어요. 그쵸. 불안과 걱정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좀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걱정과 불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혹시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은 좀 어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못 주무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보게 되셨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요번에는 약간 결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의 시가 두 개가 연속으로 있는 게 있어서 이 두 개를 같이 읽고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2페이지에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라는 시와 34페이지에 흉터의 문장, 이 두 개의 시를 낭독을 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32페이지로 갈게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거나 말 주변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속갯말이 사랑,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에서 머뭇거리는 걸 수도 있다. 세상 안에서 홀로 견디는 법과 자신 안에서 사는 법, 터득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겨울이 그 가슴을 영원한 거처로 삼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봄이 또다시 색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노래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새들이 그 마음속 음표를 다 물고 갔다고 넘겨 짚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의 물기에 젖어 악보가 바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동행 없이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톨이의 길을 좋아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길이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으나 가슴 안에 아직 피지 않은 꽃들만이 그의 그림자와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봄을 기다리며. 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흉터의 문장. 흉터는 보여준다. 네가 상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네가 상처를 이겨냈음을. 흉터는 말해준다. 네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럼에도 네가 살아남았음을. 흉터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다. 네가 한때 상처와 싸웠음을 기억하라고. 그러므로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몸의 온전한 부분을 잘 보호하라고. 흉터는 어쩌면 네가 무엇을 통과했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화상 입힌 불의 흔적, 네가 네 몸에 새긴 이야기, 완벽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완벽한 고통. 흉터는 작은 다음에도 전율하고 숨이 멎는다. 상처받은 일을 잊지 말라고. 영혼을 더 이상 아픔에 내어주지 말라고. 너의 흉터를 내게 보여달라. 나는 내 흉터를 보여줄 테니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우니까. 네. 두 시다 너무 좋죠. 예, 저도 제가 읽었지만 참 잘 읽는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이 두 개 시는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 흉터, 이 키워드로 조금 묶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라는 시 같은 경우엔 그쵸, 여기에 어떤 한 존재가 있죠. 나는 이 존재를 잘 모르지만 이 존재는 좀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또 홀로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또 어딘가 좀 황망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보면 보통 우리는 저 사람 어딘가 상처를 받았구나, 흉터가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법한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흉터의 문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흉터가 생겼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 흉터가 사실 생각보다 보여주는 메시지가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시 같아요. 그래서 뭐 상처를 이겨냈음으로써 그 사람이 좀 더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때 그 흉터를 받았을 때 그런 감정이나 상황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좀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이 흉터라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 공유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 뭐 이런 느낌도 마지막 연에서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앞에 시에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라는 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시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현재. 왜 현재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이제 저도 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이 바뀌면은 그때 또 와닿는 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뭔가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저도 참 내밀한 곳에 어떤 남들한테 말 못할 상처가 있고, 그게 계속 낫질 않아서 어딘가는 참 그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그런 구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화자를 이 안에 있는 존재를 보면서 굉장히 좀 감정을 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맨 마지막 년 같은 경우에 누군가 동행 없이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톨이의 길을 좋아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혼자 어디에 가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혼자 가고 이제 이런 패턴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외톨이의 길을 뭐 꼭 좋아해서 그런다기보다 어떤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 함께 걷고 싶었으나 아직 그런 동행자를 못 만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도 계속 마음속에는 다음 봄을 기다리며 그런 따뜻한 부분도 계속 간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판단을 해요. 특히나 어떤 모르는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상대방을 내 눈과 귀가 이제 먼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선입견을 갖기 마련이라,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나는 어떤 모르는 특정한 대상을 봤을 때 이걸 보고선 조금 그래도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 상상해 본다. 판단이란 표현은 좀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거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시는지 이것도 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는 이 시를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근데 들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일단은 눈을 본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 기준에서요. 제가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든 날에는 제 눈에 총기가 없고 막 뭐랄까요, 어딘가 흐리멍텅해 보이고 제 눈도 좀 시린 느낌이 들고 약간 이럴 때가 있고, 너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제 눈에서 진짜 막 총기가 나오고 그냥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건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와,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항상 그쵸, 눈을 그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잘 뜨고 다닌다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좀 어떻게든 그쵸, 눈은 또 마음의 창이라고 하니까 좀 좋게 마음가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또 얘기 나눠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말투.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라던가 그런 말 속에 담겨있는 온기라던가 이제 이런 걸 보고선 아,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츤데레라고 얘기 많이 하죠. 너무 차갑고, 이분은 약간은 이기적일 것 같고 이랬는데 또 겪어보니까 이제 또 잘 챙겨주고 이래서 너무 좋았던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말투도, 그쵸. 왜냐면은 말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시시각각 모습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굉장히 날카롭게 상대방의 가슴에 가서 이렇게 박힐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땐 너무 부드럽게 마치 뭐 실크 손수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도 최대한 좋게 좋게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다 공감할 텐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질 않죠. 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오늘 지친 하루를 조금 감싸드릴 수 있게끔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은 그걸로 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을 텐데 꼭 뭐 나는 어떤 상처가 있어 드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 간직하고 계시다가 그 상처를 보고선 같이 보다듬어 줄 수 있고, 혹은 그 상처, 너는 이때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 이제 흉터나 상처를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진짜 큰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두 편의 시를 연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많은 시가 있어서 사실 진짜 하나하나 좀 다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잖아요. 한 편만 더 소개를 하고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고민이 들었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한 편이라고 하면 뭘 해야 될까? 근데 마지막? 마지막. 그쵸? 여기 마지막 안내방송이라는 또 시가 있어서 이렇게 또 서사가 맞아떨어지네요. 80쪽에 있는 마지막 안내방송을 오늘의 마지막 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안내방송. 우리 비행기로 여행하게 되신 걸 환영합니다. 탑승하기 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미 고지했듯이 수화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뒤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초과 예약으로 기내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므로 아무리 아끼는 물건이라도 나아가 무거운 슬픔이나 후회 혹은 부피 큰 기대는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송별객과는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과 작별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 주머니 없는 옷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탑승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에 달라붙은 집착도 털고 속눈썹에 얹힌 눈물 떼어내고 이 순간부터는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귀빈석이나 특별 좌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내 영화는 좌석마다 다르게 각자의 인생이 담긴 내용이 재방송될 것입니다. 이 여행을 원치 않는다 해도 이미 예약된 이상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믿었던 것과
다른 목적지나 다른 풍경 속에 내린다 해도 비행기를 회항하거나 내리기를 거부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안내 방송입니다. 지연이나 결항 없이 정시에 이룩할 예정이오니 뒤로 미뤘던 일들이나 소원 목록은 다음 생으로 기약하고 오직 사랑한 기억만 우돛 안감에 품고서 서둘러 탑승구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쵸. 이 시는 아마도 생로병사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안내방송이 나올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시인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단은 감정적으로 참 읽었을 때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죽음은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잊고선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오라던가 미움이라던가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감정들에도 매달리게 되고 아니면은 어떤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나를 둘러싼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욕심을 갖기 마련인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쭉 봤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류시아 시인님이 예전에 레이먼드 카버 그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라는 에세이를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쵸. 그러니까 주머니에 죽음을 넣고선 내가 죽음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순간순간 살아라 라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진짜 죽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걸 넣을 주머니마저 이제 없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앉았을 때 좌석마다 다르게 생긴 각자의 인생이 담긴 내용이 재방송되면서 이제 화면에 나온다라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완전한 사후 세계로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억 중에 가장 특별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걸 한 장면 얘기하면 거기서 영어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감명 깊은 영화였는데 그쵸. 이때 좌석에서 최소 뭐 몇 시간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천에서 LA 가는 게 한 뭐 10시간 잡는다고 하면은 그쵸. 뭐 사후세계 가는 거는 더 길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영화가 꽤 길겠죠. 긴데 남들한테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하드코어 고어물 영상이 계속 틀어진다고 하면 와, 그 가는 내내 좀 곤욕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차라리 그냥 어디 산책이나 많이 다니면서 좋은 풍경들 많이 봐놓으면은 약간 그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느낌의 영상들을 또 볼 수 있겠고 뭐 등등 다양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고 미니 시리즈일 수도 있고 재밌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안내 방송을 읽으면서 그 예전에 유시아 시인님의 전작에서 썼던 시가 문득 하나 떠오르는 게요. 그 잠이라는 시였는데 10년 전에 나왔던 시죠. 그 시는 이제 잠에 들었을 때 그 이후에 깼을 때가 이제 현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때도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좀 기분 좋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잠도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 좀 네 편의 시를 읽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나누니까 시간이 벌써 꽤 돼서 저희가 그 SNS 채널과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도 커뮤니티에다가 계속해서 글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 다음에 다루게 될 책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공지를 올릴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읽어서 이 컨텐츠를 들을 때 좀 뭔가 상호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글을 올렸을 때 거기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의 어느 부분이 굉장히 저는 생각할 부분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약간 독서 모임 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SNS 채널 책밤 검색하셔서 팔로우 꼭 해주셔야 될 거고, 또 저희 지금 채널은 구독이랑 좋아요 계속 해주셔야겠죠. 저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저희 감정적인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대가 시간대인 만큼 자극적이지 않게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이거 류시아 시인님의 올해 나왔던 따끈따끈한 시집을 가지고 첫 번째 컨텐츠 다뤘는데,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를 제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또 좋았던 시가 있다면은 지금 이 컨텐츠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시에 대해서도 같이 좀 소통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지금까지 저는 DJ 준디였습니다. 다들 잘 자요.